키노트의 텍스트 대상체에 적용할 수 있는 텍스트 속성에는 스타일 속성이 있는데 이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키노트 텍스트 속성의 스타일 중 테두리 속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텍스트 대상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텍스트 대상체를 선택했을 때 파란색 실선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텍스트 대상체의 테두리입니다. 그럼 이 텍스트 대상체의 테두리에 다양한 디자인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대상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스타일 탭에 들어가 보면 테두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테두리 메뉴를 보면 지금 투명한 상태의 테두리 선 속성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텍스트 대상체의 테두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텍스트 대상체를 선택하고 테두리 선을 실선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텍스트 대상체의 테두리 선으로 실선이 적용된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텍스트 대상체를 선택하고 이번엔 테두리의 상세 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테두리 속성의 상세 속성을 보면 첫 번째가 이 테두리에 어떤 디자인 형태를 적용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테두리 없음입니다. 우리가 텍스트 대상체를 키노트에서 삽입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테두리가 없음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테두리를 적용하기 전 상태로 이런 식으로 키노트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 대상체를 선택한 상태로 테두리 속성을 선 형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선을 적용을 했는데 이 선 스타일 옵션을 누르게 되면 키노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선 스타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선, 점선, 그리고 디자인이 들어간 브러쉬 선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저는 이 점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실선이 아주 미세하게 점선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테두리를 선택을 한 후에 그럼 이번엔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색상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의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색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색들을 선택하고자 하면 이 부분을 눌러서 색상 팔레트를 연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지정한 후 이 팔레트를 닫아줍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선의 굵기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굵기를 한 8포인트로 적용을 했더니 지금 점선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키노트는 예전부터 붓으로 그린 듯한 느낌, 어떤 분필로 그린 듯한 느낌 등 다양한 느낌의 선 디자인 양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키노트 6.0에서도 새롭게 선 스타일이 추가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선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 스타일을 눌러서 맨 밑에 먹물로 그린 듯한 느낌의 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디자인이 가미된 선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선의 굵기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제가 25포인트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아주 굵은 느낌의 선으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키노트에서 우리는 선 이외에도 액자라는 테두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액자는 애플이 미리 디자인한 액자 양식들을 적용을 해서 테두리를 꾸미는 것입니다. 자, 액자를 선택했더니 다음과 같이 프레임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프레임 스타일에서 애플이 제공하는 프레임 중에 저는 이 프레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프레임이 나타나고요. 이 상태에서 우측에 크기 조절 슬라이드를 움직이게 되면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수치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슬라이드를 움직이셔도 되겠습니다. 키노트 텍스트 대상체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텍스트 대상체는 그림자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키노트에서 제공하는
이미 설정된 그림자 효과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림자 효과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상세 속성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자의 상세 속성에 들어가 보니 기존의 키노트 5.3과는 약간 다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의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림자가 없음, 그림자 만들기, 접촉한 부분, 곡선 그림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자 만들기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림자 만들기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흐림 효과, 오프셋, 불투명도, 각도 이 네 가지 속성을 이용해서 그림자에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흐림 효과는 그림자를 얼마나 흐리게 보이도록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우측으로 슬라이더를 당기면 그림자가 점점점 흐려지면서 거의 사라지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프셋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림자 효과를 얼만큼 실제 텍스트 대상체와의 거리를 두게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흐림 효과를 이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투명도 같은 경우는 그림자를 얼만큼 불투명도를 주어서 지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측으로 슬라이드를 옮길 때마다 그림자의 상태가 점점점 진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각도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 흐림 효과를 조금 좌측으로 당겨서 좀 더 선명한 상태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색상 값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자 효과에 색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빨강색을 선택을 해서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에 빨강색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키노트 6.0에서 새롭게 추가된 그림자 종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림자 종류를 선택하는 메뉴를 클릭하면 접촉한 부분과 곡선 그림자 두 가지 그림자 종류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접촉한 부분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텍스트 대상체의 가장 밑면이 닿는 부분에 생기는 그림자 효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희미하게 그림자 효과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흐림 효과를 우측으로 점점 당길수록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사라지고 왼쪽으로 당길수록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져서 이 닿는 부분, 밑면이 닿는 부분에 그림자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오프셋을 움직이시게 되면 그림자의 위치와 실제 텍스트 대상체의 위치 간의 거리를 점점 멀게 하거나 점점 가깝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투명도는 역시 그림자의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명도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시도 속성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빛을 수직으로 이 텍스트 대상체에 보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이 빛을 좀 더 높이 올릴수록 이 텍스트 대상체의 그림자는 점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빛의 높이를 점점점점 이 텍스트 대상체에 가깝게 다가가게 한다면 그림자가 비춰지는 영역은 그만큼 더 커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흐림 효과를 줄여서 그림자를 점점 진하게 만들고 불투명도는 100% 그리고 오프셋을 13포인트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시도 값을 조정을 해서 그림자가 실제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보도록 하죠. 먼저 투시도 값을 낮게 잡게 되면 예를 들어 5포인트로 잡아 봅시다. 5포인트로 잡게 되면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빛의 높이를 높게 잡았다는 얘기고 반대로 투시도 값을 늘려주게 되면 빛의 높이를 낮추어서 그림자가 비춰지는 영역이 커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림자의 색상 값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과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메뉴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면 그림자의 색상이 여러분이 선택한 색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키노트 6.0에 추가된 또 다른 그림자 효과인 곡선 그림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그림자에서
안쪽으로 밖으로라는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잡아서 안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빛의 중심이 안쪽에 위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림자가 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슬라이더를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빛의 중심이 양 사이드에 위치하게 되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림자가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프셋 슬라이더를 움직이게 되면 이 그림자와 여러분의 대상체 간의 거리감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당기면 그림자가 대상체 뒤쪽으로 위치한 느낌을 주고,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면 그림자가 대상체 앞쪽으로 자리 잡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불투명도 역시 여러분들이 그림자의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점점점 선명하게, 그리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점점점 사라지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 곡선 그림자의 방향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색상 값을 지정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자 색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사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 대상체의 반사 효과를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이 텍스트 대상체가 마치 수면 위에 비친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부분에 위치한 불투명도, 이 불투명도는 전체 텍스트 대상체의 불투명도 효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당기면 다음과 같이 해당 텍스트 대상체가 점점점 사라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대상체의 스타일 속성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만든 텍스트 대상체는 키노트 6.0에서 새롭게 추가된 텍스트 속성을 적용한 텍스트 상자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적용한 텍스트 스타일 속성들을 가진 텍스트 대상체 스타일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든 텍스트 대상체가 스타일로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추가한 텍스트 스타일을 적용한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의 슬라이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iMac Korea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 하고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른쪽의 속성 창에서 스타일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타일 속성에서 텍스트 상자 스타일에서 우리가 방금 추가한 텍스트 대상체 스타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방금 우리가 생성한 텍스트 상자 스타일이 지금 제가 새롭게 생성한 이 슬라이드의 텍스트 대상체에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텍스트 대상체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텍스트 대상체 스타일을 선택하고 스타일 탭에 들어가서 테두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액자 대신에 선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과 같이 새롭게 키노트 6.0에 추가된 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추가했던 텍스트 상자 스타일에 가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은 팝업 메뉴가 나타납니다. 텍스트 상자 스타일을 적용. 이 메뉴는 텍스트 상자 스타일을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한 이 텍스트 대상체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적용했던 텍스트 상자 스타일이 다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텍스트 상자 스타일을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된 텍스트 상자 스타일이 현재 우리가 적용한 텍스트 상자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텍스트 대상체의 스타일에
다 적용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다시 테두리 속성에 가서 선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텍스트 상자 스타일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부분에서 스타일 다시 정의라는 메뉴를 눌러보죠. 다음과 같이 선택 부분에서 텍스트 상자 스타일을 다시 정의하겠다 라는 메뉴를 누르니까 다음과 같은 팝업 메뉴가 나타납니다. 한 개의 대상체가 이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현재 스타일을 사용하는 모든 대상체를 업데이트 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을 한번 보면 대상체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해당 대상체를 스타일에서 연결 해제하십시오. 이 말의 뜻은 여러분이 기존에 추가한 텍스트 상자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를 한 채로 해당 대상체를 지금 우리가 변경한 스타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를 선택하고 승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1번 슬라이드에 적용되었던 텍스트 상자 스타일도 우리가 적용한 텍스트 상자 스타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2번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니 2번 슬라이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의 텍스트 대상체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보면 2번 대상체의 텍스트 상자 스타일이 기존에 우리가 추가했던 텍스트 대상체 스타일을 대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것을 액자로 변경을 하고요. 액자에서 이번에는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 텍스트 상자 스타일을 클릭하게 되면 두 번째 메뉴를 다시 한번 눌러보죠. 그리고 대상체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해당 대상체를 스타일에서 연결 해제하십시오 라고 선택한 다음에 승인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대상체만 변경이 되고 기존의 것들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스타일 텍스트 대상체 스타일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스타일에서는 지금 우리가 변경한 액자 프레임이 적용이 된 텍스트 상자 스타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성한 텍스트 상자 스타일을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스타일 삭제 메뉴를 클릭해서 지금 우리가 추가한 텍스트 상자 스타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키노트 6.0에 새롭게 적용된 스타일이라는 기능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텍스트 대상체 스타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좀 더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실 수가, 여러분이 좀 더 일관성 있는 키노트 프레젠테이션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